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전문가가 국정을 담당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저희하고 같이 82학번이죠. 동시대를 같이 살았고 63년부터 우리 한국사를 이렇게 봐하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상당히 무거울 거예요. 마음이. 책임감도 많이 들 것이고, 또 경제를 담당하다가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대통령 부분하고 국무총리 부분까지 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거기에 외교안보 또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세에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자리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온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버겁고 힘들더라도 각 부서의 장관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경제 수석 하시다가 기재부 장관 자리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 정권 2년 반 이상 경제 관련돼서 이제 담당을 하신 건데,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경제관이 2년 반 이상 우리나라에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홍남기 전 기재부 장관한테 경제 부분을 이어받으면서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어떻게 왔나 본인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50조 원 정도 초과 세수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문정권 때 쓰지 않고 이월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경제를 시작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세수 결손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어요. 그리고 긴축 재정으로
건전재정 그런 화두로 지금까지 오셨는데 저는 사실 아쉬운 게 많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작년도 R&D 예산 삭감하신 거 16.6%. 그게 우리나라에 상당한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인재가 나갔고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R&D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이제 폐기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수출이 뭐 한 75% 우리나라 이렇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존자원 없이 R&D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한 부분, 특히 AI 시대에 대한 준비도 없었잖아요. 2년 반 동안.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이 된 상황이고 경제 자체가 신산업에 대한 재편성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지금 내란 관련돼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분은 국회의원 하시다가 기재부 장관 하신 거 아니에요? 론스타 때 구설수도 있으셨고 경제를 너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부분이 많다.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가 볼 땐 그렇게 느껴져요. 소신껏 하지 못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왔다. 이렇게 생각이 느껴집니다. 윤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니냐. 예산도 그리고. 그러면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정치를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나도 아실 거고. 이 년 반 만에 본인의 권력을 더 연장하거나 다지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관료로서 동의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외교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많은 부분에서 이것은 국익하고 대치된다. 이런 부분이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어떤 경제 지표,
악화되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 또는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올바른 거냐, 국민과 국가, 국익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관 사면에 대한 임명을 하는 것이 여당을 반대하거나 여당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책임의 시간에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책임의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의혹이 있으면 특검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자신이 그 자리가 힘들면 자리를,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최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와 국익을 보시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된다. 정치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가 됐잖아요. 나오시면. 그러면 모범을 보이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성장기에 경제 수장이 돼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무시는 상관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졌고, 부동산 관련, 건설업, PF 대출 관련, 금융시장, 수출도 올해 둔화했지만 선방은 했다고는 봐요. 근데 저는 내년도 상반기분에 대한 선수출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는 침체 국면에 들어섰잖아요. 내년도 뭐 1.9% 얘기하는데 전 1.9%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래 먹거리를 다져 놓으신 것도 아니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국력을 탄탄하게 해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직을 접으면서 국민과 국가, 국익에 자신의 공직을 마감하면서 큰 획을 하나 그으실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부담을 갖거나 압박을 느끼실 필요 없이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 아무튼 같은 학번으로 저는 뭐 이거 한 30평 되는 조그마한 문구점을 운영하는 입장이고, 권한대행은 국가를 운영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내 마음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어야죠, 본인도. 내 의지대로 국민을 위해서 선택을 한 부분이 있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 시간이 권한대행의 시간이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